아, 그 주제를 제가 원래 쿠버네티스 배포에 관련해서 말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발표 주제를 맨 처음에, 잠시만요. 네. 네, 그렇게 발표를 진행하려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그 배포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주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쿠버네티스라는 이 기술 스택 자체가 좀 러닝 커브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10분, 20분 발표한 이 세션 시간 내에 제가 뭔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외적인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렇네요. 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왜 필요한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쿠버네티스를 이제 K8S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쿠버네티스라는 그 알파벳 자체가 중간에 K랑 S 사이에 8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 K8S로 좀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한 실배포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온프레미스 K8S를 저희가 다루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의 주의점과 뭐 좀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설명을 하려면 원래 이 도커랑 이미지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앞에서 신문님께서 2주 전에 너무 잘 발표를 해주셔서 그 내용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이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잘 와닿진 않을 텐데요. 이게 쿠버네티스의 아이고, 아이고. 네, 쿠버네티스의 이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 방화벽을 통해서 노드에 배포된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 뭐 이런 식인데요.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다루면은 몇 시간이 넘어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구조도가 있다라는 것만,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밖에서 접근을 할 때는요, 노드 포트라는 이 클러스터의 외부에 노출된 포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 내부에서도 이제 막 엄청 많은 노드들과 파드들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타겟 포트, 컨테이너 포트, 노드 포트 이런 식으로 포트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가 왜 필요하게 됐냐? 이 오케스트레이션 툴, 여기 앞에서 복잡한 거를 봤는데 과연 이 쿠버네티스라는 이 기술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전통적인 배포 방식은 하나의 PC에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띄우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을 때 로컬 서버에서 뭐 리액트로 구성된 웹 서버 그리고 또 스프링으로 구성된 백엔드 서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서버를 띄우고 포트들 간에 통신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방식을 넘어서 이 시스템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외부 위협에 그러니까 보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버추얼라이즈드 디플로이먼트라는 흔히 말하는 VM을 사용하는 형태의 배포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이 VM들이 타입 1, 타입 2가 있는데 리소스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이 많아서 이 컨테이너 디플로이먼트라는 형태의 배포 형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여러 컨테이너들을 한 번에 배포를 하고 다룰 수 있을까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제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지금 서버실에 PC를 놓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여서 배포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의 이 리소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툴들이 있는데, 그 캡처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게 사실 AWS 형태나 아니면은 EKS죠, AWS에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애주어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툴들을 사용하셔서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하시면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편리하고 자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사실 이 기술들을, 이 플랫폼들을 사용을 하려면 사실 돈이 가장 문제겠죠. 그래서 저희는 학과에 남는 PC가 많아서 제가 정보통신공학과 김세아 교수님 아래서 학부연구생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과 내에 남는 PC가 많으니 그걸로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성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그게 제 쿠버네티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서버를 막 대용량의 서버를 막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엄청나게 잘 꾸며진 이런 사진과 같은 이런 서버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게 저희 서버실 상태거든요. 막 그렇게 엄청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냥 렉 이렇게 하나 설치하고 렉 안에는 PC 4대랑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선정리도 사실 뭐 그렇게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 노트북이나 남는 PC 사용하시지 않는 PC를 가지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해서 나만의 서비스를 배포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CI/CD 이 데브옵스 환경에 가장 중요한 이 기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에는 스테이트풀이나 데몬셋, 스테이트풀, 디플로이먼트, 레플리카셋 이런 형태로 어, 업데이트된 코드들을 빠르게 배포하고 그리고 또 수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시스템이 죽어버린다면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가 끊기지가 않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무중단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그린 구조도인데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GitHub에 보통 소스코드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GitHub에 소스코드를 올리게 되면 GitHub 액션으로 CI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마우스가 지금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잘라서요. 깃 액션 부분까지는 CI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C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자신이 짠 코드를 GitHub에 올리고 그리고 그 코드가 업로드가 감지가 되면 GitHub 액션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자동적으로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도커 허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는 또 도커 허브를 감지하고 있다가 도커 허브에 새로운 릴리즈가 올라왔다고 하면 쿠버네티스에 적용을 하는 식으로 저희는 CI/CD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져오긴 했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 있는 아고CD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 마우스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 CI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른쪽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툴입니다. CD 측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툴인데, 쿠버네티스가 사실 터미널에서 CLI 환경으로 보통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명령어도 다 외워야 되고, 다뤄야 되는 명령어만 너무 많은 가지수가 있어서, 이 헬름이나 아니면 GitHub 레포지토리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CD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아고CD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GUI 환경에서도 다룰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부 연구생들이 K8S를 사용한 실배포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저희 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 어드바이스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네, 어드바이스라는 학회에서 AWS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AWS를 활용한 배포 파이프라이닝을 생각을 AWS를 활용해서 서비스 배포를 한 이제 저희 과만의 코딩존 예약 관리 시스템, 익명 게시판, 그리고 스터디룸 예약 안내 이런 부분을 나타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학과 입장에서는 매년 운영해야 되는 플랫폼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AWS를 기반으로 하면 달에 뭐 몇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남는 PC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마이그레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플랫폼에 최적화된 코드들을 살짝만 변형을 하면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스브레이커라는 이 서비스를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이 아이스브레이커라는 서비스를 개발팀으로부터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이렇게 넘겨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코드들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빌드, 테스트, 릴리즈, 디플로이, 오퍼레이트,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을 시킨 상태고 지금 QA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음 학기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K8S 클러스터에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다들 사용해 보셨을 텐데 개인화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주피터 허브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화면이 나오기 전에 로그인 화면부터 사용자한테 뜨게 되는데 로그인 화면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개인화된 주피터 노트북을 서버 자원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과 인원들에게 배포하려고 지금 K8S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QA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만 딱 보셨을 때는 이게 어떤 시스템일까, 어떤 서비스일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 이번에 2024년 지금 현재 4학년 학우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졸업 논문의 프론트엔드 지금 HTML 코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HTML 코드만 보면은 상당히 뭔가 서비스가 가벼워 보이고 그런데 이 논문 자체가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넣었을 때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업스케일링을 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GPU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저희 서버실에 있는 서버들이 GPU가 4070 슈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4070 슈퍼 4개를 통해서 분산 처리를 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졸업 논문을 진행하신 분도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앞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느라 힘들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약간 싫어하진 않고요. 그냥 뭔가 제가 하기에는 흥미가 안 느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개발자분들끼리 만나면은 뭐 저번에 GDG 이 MT 때도 그랬지만 어떤 거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퍼블리싱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뭔가 제가 이거를 말하는 순간 이 부분이 내 주력인 것 같고 뭔가 저는 흥미도 없는데 뭔가 주력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떤 거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대답을 잘 못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학부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이 쿠버네티스라는 것도 다뤄보고 이 데브옵스,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 이런 아 데브옵스, 클라우드 시스템 또 저희 연구실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다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혹시나 저와 같은 이런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 어떤 기술 스택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쿠버네티스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다루게 됐을 때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이런 새로운 직군들도 길이 열리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인 1분기 IT 직무 인기 키워드 22년 자료인데요. 다들 뭔가 클라우드나 뭔가 자료가 지금 2년 지나긴 했지만 클라우드나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좀 비주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직 인기 검색어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분야구나 라는 부분이 느껴져서
뭔가 좀 더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관심이 있으실 만한 연봉 자료입니다. 이게 해외 연봉 자료긴 한데요. 어, 사실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진행한 설문 자료인데 사실 그렇게 이걸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라는 요 직군 자체가 결코 낮은 수준의 연봉이 책정이 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사이트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해당 사이트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리면 roadmap.sh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룰 베이스드 로드맵도 있고 그리고 스킬 베이스드 로드맵이 존재를 하는데 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자료들도 굉장히 없었고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론트나 백엔드, 데브옵스, 풀스택, AI 엔지니어, 데이터 아날리스트 이런 것도 다 가리지 않고 관심이 있는 기술이 있으시면 roadmap.sh를 통해서 로드맵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해서 제 세션 발표 자료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가 사실 러닝 커브가 여기 오른쪽 사진이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엔진인데 그 러닝 커브를 그린 사진인데 이 위에 막 이 엄청나게 좀 심각하게 생긴 이 러닝 커브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쿠버네티스의 러닝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막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제가 막 이거 어려운데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어렵지만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혹시나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말고도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관심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이 발표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도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모자라지만.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